반가워 ETF. 오늘도 미래셋 자산운용 ETF 매니저 두지영 매니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이제 세 번째 주제로 만나 뵀는데 오늘은 어떤 주제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2021년, 2020년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이 투자하신 부분이 아마 미국 기술주, 빅테크이실 텐데요. 맞죠. 걱정이 많으실 것 같아서 현재 어떤 상황인지 그리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될 것인지 한번 말씀 나눠보고자 빅테크, 미국 기술주를 선정해 보았고요. 2020년, 21년 실제로 투자자분들께서 가장 많이 투자하신 종목이고요. 동학개미, 서학개미 할 것 없이 국내 가장 매수 많이 했던 ETF들 리스트를 쭉 보면 이제 상위 10종목이 다 혁신, 성장 테마, 빅테크, 메타버스 이런 종목들이었고요. 여기로 나아가서 본다고 하더라도 테슬라, 엔비디아, 메타 여러분들이 모두 아실 만한 그런 종목들 그리고 나스닥 ETF, QQQ 이런 종목들이 많이 투자를 하셔서 미국 기술주가 하락하면 시장이 하락했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가장 많이 투자를 하셨고 20년, 21년은 주도를 했던 게 코로나 때문에 더 빨리 다가왔던 뭐 디지털 대전환 시대라든지 맞아요. 이런 부분 때문에 주도주 역할을 했던 것도 미국 기술주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 그 미국 기술주 투자하신 분들이 이제 하락을 많이 체감을 하고 계실 거잖아요. 네. 일단 올해 미국 기술주에 대한 간단한 리뷰를 네. 해보면 어떨까요? 이제 글로벌 주식시장이 약세였던 이유는 정말 다양하겠지만 크게 두 가지로 말씀 나눠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글로벌 공급망 이슈, 또 하나는 인플레이션으로 촉발된 금리 인상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공급망 이슈에서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이제 원자재 가격, 식품, WTI, 천연가스 이런 가격들이 급등, 폭등을 했고요. 또 하나는 중국에서 연초에 강력하게 제로 코로나 정책 실시하신 거 기억나실 거예요. 중국이 아무래도 세계의 공장이라고 불리다 보니 반도체 수급, 자동차 수급 관련한 수급들이 불안정해져서 전반적으로 글로벌 증시에 안 좋은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원자재나 이런 공급망 쪽에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실제로 인플레이션으로 바로 직결되는 부분이거든요. 40여 년 만에 최고 인플레이션 가격대다 소비자 물가지수가 나오고 그랬었는데 각국 주요 정부들은 정책들을 이 인플레이션을 잡는데 사용을 하다 보니까 금리 인상,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까지 이제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성장주 같은 경우에 이제 고금리가 되다 보니까 기업 입장에서 자금 조달을 하기도 어렵고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당장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돈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는 기업에 투자하는 거는 조금 꺼려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아서 성장주가 직격탄을 그 중에서도 받았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미국 주요 지수 다우 그리고 나스닥, S&P 이렇게 세 개를 보았을 때도 성장주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는 나스닥 같은 경우가 낙폭이 훨씬 컸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빅테크라는 이제 세부적인 테마로 조금 넘어가서 말씀을 드리면 빅테크 같은 경우에는 테마, 나스닥 기술주가 어려웠다라는 부분도 있었겠지만 개별 종목 이슈도 컸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러시아에서 당연히 전쟁을 하니까 그쪽에서 아예 사업을 철수해버린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있었고 아마존 같은 경우에 실적이 향후에 불안정해지니 리테일 채용을 안 하겠다라고 하면서 허리끈을 졸라매고 있는 빅테크 기업들도 속출했고요. 그리고 애플 같은 경우엔 아이폰 14 증산을 이제 철회를 하겠다 이런 부분이 나오면서 또 주가 하락을 또 이어지는 모습도 볼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별적인 이슈까지 겹치면서 주가 하락이 더 세졌다, 힘을 받았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존, 애플, 구글 이런 데들은 사실상 이제 기술주라고 하더라도 엄청 큰 기업들이잖아요. 근데 이런 기업들까지 왜 영향을 받냐? 가만히 보면 이런 기업들이 보면은 경기를 좀 많이 타는 사업군이에요. 우리라면은 스마트폰이다 그러면은 싸진 않잖아요. 그렇죠. 내가 툭툭 주고 바꾸다기보다는 가지고 있던 거 좀 더 쓰고 이런 게 있을 수 있는 거고 아마존 같은 경우도 이런 상태에서 아무래도 사람들이 소비도 좀 위축될 거고 맞아요. 하다 보면은 사업 자체가 줄을 수밖에 없는 그런 원인들이 좀 있지 않을까. 기업이 크고 작은 거의 문제는 아닌 것 같다. 이거를 기술주로만 보기에 조금 모호해진 부분이 많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실제로 필수 소비재로 분류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만 그렇게 넘어간 게 아니냐라는 레포트들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소비를 줄인다고 해도 지금 일하시는데 쓰시는 문서 왔다 갔다 하는 워드나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것들은 이제 저희가 줄이기도 어렵고 그리고 애플 같은 경우나 아마존 이런 부분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구글에 핸드폰 보고 이런 부분들도 줄일 수 있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소비재 영역으로
영역으로 넘어갔다 이렇게 보셔서 앞으로 시장이 어려워져도 얘는 좀 견딜 수 있는 체력이 있는 게 아니냐라고 말씀 주시는 부분이 있고요. 이제 그러면 소비재 영역으로 넘어오면 소비 자체가 준다라고 하면서 월마트나 타겟 같은 소비재 기업들이 크게 당일 이제 가격이 하락했던 걸 기억하실 텐데요. 마찬가지로 애플 주요 매출은 아직까지는 뭐 지금 쓰고 계시는 애플 스토어나 이제 핸드폰이기 때문에 지금 바꿀 거 약정 끝났지만 좀 더 쓸래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타격을 아예 안 받는다고 보시기는 또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뿐만 아니라 지금 투자하시는 분들은 모두가 지금 힘든 거는 마찬가지일 거고, 이제 앞으로가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지만 앞으로도 이 테크 기업들의 방향은 좀 어떻게 예측이 되나요? 주가 상승의 발목을 잡고 있는 리스크가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이런 테크 기업들 자체적으로 봤을 때 성장 동력이 여전한지 이렇게 두 개로 나누어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지금 리스크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 기조가 지속될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원래는 사람들이 연말 정도에는 인플레이션 피크아웃 되고 조금 진정되는 거 아니냐 다들 그렇게 기대를 하셨는데 8월에 CPI 발표하신 걸 보면 또다시 8%대 기록하면서 지금 연말은 소원해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고요. 그래서 아마 예상되는 인플레이션 피크아웃 시점이 내년으로 넘어갔고요. 그래서 지금 8%대를 정점으로 23년 한 4분기 정도에는 2.7%, 2% 후반대까지 다시 내려올 거다라고 보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시고요. 그렇게 된다면 더 이상 금리 인상을 할 만한 명목이 조금 사라졌으니까 진정이 될 거다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진정세로 접어들 수 있다라고 보고 계시는 부분은 세부적인 항목을 보시면 좀 와닿으실 것 같아요. 인플레이션 소비자 물가 지수죠. 여기서 차지하는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에너지랑 식품,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주거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6월에는 WTI 가격이 122달러까지 급등했다가 9월 말 지금 81달러까지 내려온 수준이에요. 연초에는 뭐 아무래도 전쟁 이슈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올라갔던 게 지금 진정이 되었는데요. 급격하게 낮아지거나 진정세로 들어가는 가능성은 희박해졌지만, 그렇다고 2022년 가장 높았던 때까지 다시 올라가는 것도 쉽지는 않아 보일 거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 농산물 가격도 우크라이나 쪽에서 농산물을 아무래도 많이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그쪽 가격에 따라서 연초 대비 많이 올라왔었는데, CRB 푸드 인덱스를 보시면 연초 수준까지 지금 서서히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원자재 부분은 조금 해소가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주택 같은 경우도, 주택은 아무래도 후행 지표예요. 소비자 물가 지수에 반영되는 거는. 그런데 선행 지수로 확인을 해보면 내려오고 있다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향후에 2023년 5월 이후에는 주거비 추이가 조금 꺾일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전미 미국 하우스 빌더들한테 설문조사를 했을 때 앞으로 주택 가격이나 이런 부분 어떻게 될 것이냐 라고 설문조사 했을 때 조금 내려올 거다라고 보는 게 50 이하거든요. 보시면 이제 7월 이후에는 50 이하로 조금씩 내려와서 앞으로는 주거비에 대한 상승 압력도 둔화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어서, 가장 크게 리스크 요인이 되었던 소비자 물가지수 진정되면 금리도 이제 앞으로는 조금은 더 오르겠지만 계속해서 오르긴 어려울 거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대외적인 리스크가 해소되면 주시장이 또 한번 상승을 할 수 있는 기대를 해볼 수 있다. 여기까지는 이제 말씀해 주셨고, 기술주 오늘 얘기를 하다 보니까 여기에 국한돼서 좀 더 얘기를 해보자면, 전체적으로 오르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테크주만 놓고 봤을 때요, 테크주 앞으로 괜찮을 만한 개별적인 요소는 과연 뭐가 있을까? 테크주에 대해서 이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자면, 앞서서 금리 인상 하면 아무래도 성장주였던 기술주가 가장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금리에 대한 시나리오는 크게 세 가지잖아요. 오르거나 유지되거나 내리거나. 오르는 게 제한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러면 유지되거나 떨어질 때 어떻게 되겠느냐 할 때, 떨어지면 저금리 이미 많이 경험해 보셔서 알겠지만 성장주한테는 좋을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금리 인상이 고금리든 아니면 조금 더 내려왔을 때든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 의외로 금리가 급등 후에 안정화되는 국면에서는 성장주가 또 다시 한번 오르는 경향이 있었고요. 그래서 2009년부터 돌이켜 봤을 때 금리 하락이나 안정화되는 국면에서는 가치주 대비해서 성장주가 오히려 좋았던 경우도 있었다라는 부분 이제 역설적으로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은 금리 대외적인 요소 말고 이제 정말 개별적인 요소로 한번 다시 짚어서 넘어가 보면, 미국 기술주 기업 앞으로 괜찮을 건가 볼 때, 하나는 실적, 두 번째는 미래를 정말 잘 준비하고 있냐.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래도 미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하나하나 다시
말씀드리면 실적을 한번 보아야 될 것 같아요. 이미 시장이 어렵다고 얘기가 나왔던 건 연초부터 꾸준히 나왔으니까 2분기 실적으로 한번 돌아가서 보시면 그때만 해도 지금보다 더 암울한 분위기였어요. 그런데 실제로 주요 빅테크 기업 대부분의 기업들이 컨센서스를 상회했거나 아니면 부합했고요. 그래서 실적 견조하게 유지가 됐다라고 볼 수 있고 지금 주력하고 있는 사업들에서도 꾸준히 실적이 잘 나오고 있어요. 뭐 아마존 같은 경우에 주력 사업 중에 하나인 부분이 클라우드 AWS이잖아요. 근데 그 부분 같은 경우에 보면 2020년 말부터 꾸준히 매출 성장률이 30%에 육박하고 이 수준을 유지를 해왔다는 점을 보면 지금 하고 있는 주력 비즈니스에서 견조하게 지켜나가고 있는 빅테크 기업들이다 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랑 달리 괜찮은데 미래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냐 라고 볼 때 미래에도 정말 진심인 기업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생각했을 때 아마존 하면은 리테일 기업이고 옛날에는 책 배송하는 사업에서 지금 모든 거 다 주문할 수 있고 이렇게 그죠. 정도 생각을 하는데 지금 각 빅테크 기업 하나하나 뜯어보면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주력 비즈니스랑은 전혀 다른 쪽으로 미래를 준비를 또 하고 있어요. 하나는 R&D, 이제 얼마나 여기다 투자를 하고 있느냐. 또 하나는 M&A, 내가 부족한 부분은 잘하고 있는 애들을 합병을 해서 키워나가고,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특허는 얼마나 많이 내고 있느냐. 이 친구들이 어떤 쪽으로 사업 비즈니스를 준비하는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R&D 같은 경우만 해도 S&P 500이나 나스닥을 상회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매출 대비해서 투자 금액이나 비율이 월등하게 높다. 미래 준비에 정말 진심이다라는 부분 한번 엿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M&A 같은 경우에는 아마존 최근에 아이로봇 인수한다고 얘기가 나왔는데 아이로봇은 미국 로봇 청소기 1위 업체거든요. 로봇 청소기를 왜 인수했냐라고 하겠지만 로봇을 사용해서 실제 물류 배송에서 엄청난 금액이나 시간을 절감한 경험이 있는 회사가 아마존이고요. 그리고 뭐 필팩이나 아니면 홀푸드 이런 음식료, 의약 부분까지 지금 꾸준히 준비하고 있는 게 아마존이고요.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딥러닝이나 블리자드 인수하냐 마냐 얘기가 많았었죠. 게임을 왜 인수했냐 생각하실 수 있지만 메타버스 미래의 또 다른 인터넷이라고도 표현을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이런 부분까지 탄탄하게 준비를 하고 있다 보실 수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추가로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그래도 미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미국 뭐 아니면 중국, 한국 뭐 이렇게 다 주요 국가를 놓고 보았을 때 이제 수익률 대비 변동성이 가장 낮았던 게 바로 미국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면 똑같은 테크 기업이라도 지금 선별적으로 빅테크에 투자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중에서도 미국 한번 눈여겨보실 만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럴 때 투자하실 때는 ETF로 투자하시는 전략이 조금 유효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또 한 번 증시를 이끌어 나가는 혁신성장 테마들은 S커브 모양을 띠더라고요. 초기에는 이제 정말 얼리 어답터만 사용하게 천천히 대중들한테 전파가 되다가 특정 순간이 되면 기하급수적으로 대중들이 다 사용하는 그런 S커브 형태로 혁신성장 테마가 퍼지게 되는데, 초창기에 어떤 기업이 정말 좋을지 선별하는 거는 정말 고난이 도거든요. 그럴 때는 여러 가지 기업에 한꺼번에 투자하셔라. 그리고 뭐 예를 들면 빅테크 기업을 몽땅 투자하시게 되면 빅테크 기업들이 준비하는 미래 산업에도 테마에도 다 같이 투자하는 효과를 누리실 수 있으니까 매력적이다 이렇게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렇다 보면 이제 우리가 관련해서 주목해볼 만한 ETF도 있을 거잖아요. 보면은 어떤 것들을 좀 보면 될까요? 크게 ETF 미국 기술주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은 세 가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하나는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타이거 미국 테크 탑 10 INDXX라는 종목인데 빅테크 기업 10종목에 집중 투자하는 ETF고요. 나스닥 100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나스닥 100 지수를 추종하는 ETF여서 이미 많이 투자하고 계시고 알고 계시리라 생각이 되고요. 빅테크에 투자하고 싶다라고 하면 미국 테크 탑 10 자체가 시가총액 상위 10종목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애플, 구글 이런 부분에도 테슬라, 뭐 이런 다 것들. 투자를 할 수 있고요. 이런 기업에 투자하시기 때문에 미래 기업들이 준비하는 또 다른 테마나 산업에도 같이 투자하시는 효과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자동으로 리밸런싱을 하기 때문에 어떤 종목이 조금 시가총액이 많이 하락을 하고 또 새로운 기업이 강자로 등장하면 그 부분까지 자동적으로 리밸런싱이 된다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인데요. 저희가 주로 말씀드렸던 미래 주요 테마 인공지능, 전기차, 자율주행, 클라우드 이런 부분이 꼭 필요한 필수로 들어가는 게 반도체잖아요. 네네네. 근데 우리나라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에만 투자하시면 투자를 100%까지는 못하고 계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다 반도체가 들어가겠지만 주로 들어가는 게 시스템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거든요. 이제 이 부분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에 잘 녹아 있어서 내가 4차 산업혁명에 또 다른 투자를 하고 싶다라고 하실 때 이런 테크 기업에만 투자하시는 것도 좋지만 여기에 다 들어가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에도 같이 한번 투자를 해보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타이거 ETF를 중심으로 말씀
말씀드렸고 이와 유사한 상품들이 뭐 많이 있습니다. 미국 기술주 관련해서 투자할 수 있는 ETF는 많이들 참고해서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 좀 어려운 시기가 좀 지나고 다시 증시가 좀 반등이었던 물꼬를 트면은 다시 조명을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조금은 좀 기다려보셔도 괜찮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네. 지금 투자하시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많이 좀 내려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미래를 보시면 기회를 지금 한번 잡아보셔도 네, 나쁘지 않을 맞습니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 기술주 ETF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봤고 전반적인 시장 상황도 좀 알아봤습니다. 아마 관심들 많으실 거라 생각이 들고 향후에도 주목받는 기업들이 질비하게 있으니까 계속 예의주시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매니저님 다음 주에도 새로운 주제로 좀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